자, 이제 주목 2겹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우리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어제 특징주로 다루기는 했어요. 그래서 시간 외의 거래에서 10%대 급락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정규 거래에서는 지금 20% 급락하면서 주식가가 $40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죠? 지금 $492 떨어졌는데 우리가 이거 3월에 한 $1200 정도 또 봤어요. 그래서 월가에서는 뭐 이거 $1500도 갈 수 있어. 제가 주목 2기업에서 다뤘던 마지막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그거더라고요. $1500도 갈 수 있어 했던 그 월가 최고 목표가 다뤘던 그 보고서를 제가 한 4월쯤에 다뤘던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한 번은 또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조금 뒤에 다시 보겠지만 어제 실적을 공개를 했어요. 장마감 후에 실적 공개했고 매출은 뭐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는데 마진에서 다들 충격을 받았죠. 그러면서 주가가 완전히 이렇게 망가졌는데 월가에서는 마진에 대한 우려를 역시 동일하게는 해요. 근데 또 여전히 낙관론자들은 마진 우려 그 너머를 좀 보자 우리. 자꾸 이 마진에만 너무 초점 맞추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1993년 설립된 가속 컴퓨팅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서버, 스토리지, 그죠? 뭐 저장하고 뭐 이런 처리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기업인데 뭐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컴퓨팅, 5G 그리고 엣지 컴퓨팅 등 다양한 시장에서 각각의 그 앱에 최적화된 서버와 스토리지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경쟁력은 매우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전략적인 제품을 설계하고 구축하고 또 각 고객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한다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평가를 받았었죠. 저 에너지 전략적이라 함은 액체 냉각 시스템을 통해서 이 서버들은 막 돌면 열이 엄청나게 발생하는데 저 이제 액체 방식으로 냉각시키는 뭐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엔비디아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거기서도 하나의 경쟁력으로 이게 꼽혔는데 서버와 뭐 스토리지에는 당연히 GPU가 많이 들어갈 텐데 엔비디아 제품을 탑재를 시키죠. 그러니까 이게 공급이 막혀버리면 문제가 있는데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서 잘 공급받기도 하고 뭐 이런 역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AI 시장 뜨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뜰 수밖에 없어 하면서 고공행진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망가지고 있죠. 자, 대체 오늘 또 이렇게 20% 급락한 이유가 뭐야? 어제 장마감 후 나온 실적. 매출은 140%나 급증했습니다. 그죠? 이런 흐름은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랬는데 조정 EPS 이게 월가 예상은 $8 이상이었는데 $6대 나오면서 충격받았고 특히 매출 이 총마진이 11.2%로 이거의 월가 예상은 한 14%대 예상을 했었다고 해요. 너무나도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게 전년 동기에는 17%, 지난 분기에는 15.5였는데 뭐 다 이보다 너무 많이 악화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마진 악화 가능성은 다들 예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악화된 수준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오늘 많이 밀린 건데 그 이유는 총마진이 약화된 거는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의 GPU를 탑재를 해요. 협력관계이기 때문에 조금 싸게 그래도 제공을 하겠죠. 그래도 비싸. 그러니까 원가가 일단은 많이 들어요. 그러면 판매 가격도 그렇게 확 뛰어서 팔아야 되는데 주요 고객들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야. 그죠? 그들이 더 막가게. 왜냐면 이게 경쟁이 없는 시장이면 야 우리 거 경쟁력 있고 액체 냉각으로 이러니까 너희들도 비싸게 사가 하면 될 텐데 델이라던가 휴레패커드라던가 너무나 막강한 경쟁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객들이 이게 이 주도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불리하게 가격이 책정이 돼.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왕창 사가.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 결정권에 있어서 슈퍼마이크로가 을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저 액체 냉각 방식을 너무 많이 다들 이제 수요들이 늘어요. 늘어나니까 저거에 대한 또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이게 맞물리다 보니까 마진이 떨어졌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럼 월가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왜냐하면 진짜 이 슈퍼마이크로는 지금 봐야 되는 게 그래 우리 $1200 기억나요?
근데 지금 490달러야. 그러면 이 시점에서 야, 이쯤 사볼까? 라는 아직 안 사신 분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아니 마진이 되게 심각한 거면 뭔가 되게 안 좋나? 그러면은 빠져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니까 월가에서 어떻게 이야기들을 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이제 10월부터는 이 10대 1 주식 분할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50달러에 이제 한 주당 50달러 정도에 살 수 있고 이게 뭔가 해서 되게 낮아졌어 이런 가격이 들면 이 수급이 개선되면 그냥 오를까?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한번 보자고요. 자, 먼저 이거 또 오타가 났네요. 알맹이 시옷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업었다고 이거 못합니다. 네, 알맹이가 없는 성장 스토리? 네, 제가 물음표를 했습니다. 약간 신중하게 보는 사람들, 특히 서스큐 하나의 메디 호세이니는 매우 부정적으로 봐요. 이게 월가 최저 목표가가 한 225달러인가 그런데 325달러니까 그 되게 신중론자 중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 지금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매우 강력한 매출 성장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얘들이 현금 소진도 매우 가파르게 나타난 것 같아.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을 많이 늘리려면 뭔가 또 공급망을 확보해야 되니까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슈퍼마이크로의 비즈니스 모델은 지금 현재 상당한 자본 지출, 투자를 필요로 한다. 근데 이 액체 냉각이 뭐 경쟁력으로 꼽히는데 이게 마진이 너무 낮아. 게다가 경쟁 환경은 여전히 치열해서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어. 그럼 이게 과연 뭐 매력이 있어? 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서식 하나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와 비슷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자본 지출 많이 해야 되면 근데 마진이 생각보다 별로여서 수익성이 별로면 얘네 잠재적으로 유상증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자본 조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신중론자들은 되게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루플로 바타차리아라는 애널은 한 목표가는 700달러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 사람도 역시 강력한 매출 성장 전망에도 마진 압박 우려 이거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마진 개선 속도도 좀 느릴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느린 마진 개선이 시사하는 바는 또 뭐냐 하면 지금 제조 효율성도 물음표, 고객과의 관계, 을이라고 했죠. 을. 거기서도. 그리고 새로운 플랫폼 도입을 위한 투자. 이런 너무 많은 이슈들이 맞물리면서 마진 개선이 되게 느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약간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마진 우려 그 너머를 봐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로젠블렛의 한스 모세스만 목표가 1,300달러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500달러가 최고가니까 상당히 높게 보는 애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낙관론자. 그래. 하이퍼스케일러들을 그 대형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액체 냉각 요거 시스템을 정말 비싸게 프리미엄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는 현실 그래 인정. 인정. 그런데 이 액체 냉각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이들의 점유율이 지금 70에서 80%야. 이게 정말 놀라워. 이거 하나에 정말 이 경쟁력 무시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현재 이 AI가 가는 이 추세는 보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비즈니스 모델과 너무 적합하게 진행 중이야. 그러니까 냉각 기술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이렇게 블록처럼 이렇게 쌓아놓는 그런 형식이라던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AI 이 시장이 흘러가는 추세가 이들의 제품 이런 것과 맞물려 간다. 그래서 결국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진 우려 물론 있지만 그 너머를 좀 보자.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가진 정말 그 경쟁력 그거를 우리는 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JP 모건의 사믹 챕터지. 이 사람도 한 950달러 목표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투자자들과 시장은 부진한 총마진에 모두가 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그 너머에 회사가 앞으로 나아갈 긍정적인 측면들을 우리는 봐야 한다라고 하면서 물론 지금은 비효율성의 국면이었지만 이건 결국 지나갈 거고 그러면 결국은 총마진도 개선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관론자들이나 낙관론자들이나 뭐 비슷한 얘기 같기도 한데 지금 당장 총마진에 집중하면 일단은 쉬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들은 이후 개선될 거야인 것과 이들은 개선되면 그때 보자고 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좀 엇갈려요. 근데 뭐 이 기업의 경쟁력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비관론은 아니에요. 비관론자들도. 근데 뭐 당장 이제 마진 개선이 언제 되느냐 이제 그게 문제일 것 같은데 그거에 따라서 좀 전략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기사들의 댓글 중에 뭐 이러한 쓰레기 주식 사지 말고 뭐 이런 댓글들이 좀 있던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쓰레기 주식이라는 평가를 받을 기업은 확실히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왜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실망을 해서 이제 쓰레기라는 표현까지 하는 것 같은데 경쟁력은 있는 기업입니다. 자, 주가 흐름 보시면 그죠. 작년에 246% 올랐다가 올해 이렇게 빠졌어도 여전히 70%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이 오르긴 했었어요. 이게 3월에 1230달러까지 갔었는데 그때는 한 330% 오른 상황이었으니까 약간 이렇게 좀 한번 눌렀다 가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이 빠져서 그게 좀 과하긴 한데 이달 들어서만, 그러니까 지금 8월에 5거래일 지났는데 5거래일간 지금 30%가 폭락을 했으니까 좀 심한 상황이긴 해요. 그죠? 요거는 좀 전략을 잘 좀 해보면 네,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리고 뭐 3분기에도 매출 성장은 뭐 100% 이상 나올 거라고는 하니까. 그죠? 근데 진짜 좀 알맹이는 좀 그런 성장이 나와야 될 텐데. 그죠? 자, 월가 애널 21명 중에 12명. 57%가 매수고요. 한 8%는 중립이네요. 그죠? 그래서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중립 의견이 좀 더 늘기는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평균 목표 주가는 906달러. 추가 상승 여력 84%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늘 얘기하지만 애널들은 그냥 주가 따라가요. 그냥 뒷북. 그러니까 목표가는 그냥 무시는 하시고 그냥 우리는 이들이 이야기했던 것, 애널들이 이야기했던 걸 들으시면서 지금 들어갈까? 아니면 조금 더 이거는 봐야 되는 시점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투자 판단을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말 조정장의 시작이고 하면 이런 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다 고꾸라질 거니까. 근데 이게 정말 건강한 조정이고 이 시기가 잘 지나서 반등한다면 진짜 막 기회인 종목들 너무 많죠. 막 줍줍할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 그 시장에 대한 확신이 아직 우리가 갖지 못한다는 게 그게 참 걱정인 것 같습니다.